쟤는 그럴 줄 알았어. 와. 진짜 정말 형 진상이다 진상. 머릿속에서 그걸 다 지우고 같이 하나씩 해봅시다. 너무 어려워. 슈퍼주니어에 서열이 사실 없겠지만 있어요. 서열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있다고 가정을 하면 서열 1등은 누구일까요? 실세? 실세는 근데 이특이 형. 이특경이 아무래도.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일단 리더인 이특이 서열의 1등에 있다고 하면 우와 이래 얼굴이야. 뭐야? 마술사. 이 이특 밑에 서열 2군 라인이 희철 우와, 학생이랑 우와. 은혁 학생이 있다고 오 해봅시다. 맞아. 은혁이. 그러고 난 맞아. 다음에 가장 이제 내가 서열이 오른팔이고. 낮은 이런 막내 라인에 이런 사람들이 어, 있다고 해볼게요. 어. 그럼 만약에 슈퍼주니어에서 이번 앨범의 패션을 뭘로 정할까를 얘기를 나눈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2군 라인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뭐 이번에는 청청 패션으로 가보자.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리더한테 건의라면 리더가 오케이를 만약에 내리게 되면 가장 막내 라인에 있는 요 라인이 실제로 그런 옷들을 사오는 거죠. 이걸 조선시대에 그대로 대입하면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리더가 왕이 되고 아. 그 밑에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우리가 드라마에서 많이 보는 영의정, 좌의정, 국회의원. 우의정의 활동을 하는 곳이 의정부라고 부르는 거고 그게 의정부야? 맞아요. 그리고 그 밑에서 실행하는 부서가 6개로 나뉘어져 있어서 육조라고 하는데 오 재밌다. 이렇게만 구성이 되지가 않았던 게 막내 라인에서 야심이 큰 사람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규현이 반란 일으켜서 이특을 끌어내리고 리더가 됐다고 해봅시다. 쟤는 그럴 줄 알았어. 그래서 이 의정부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왕이 직접 육조에다가 명령을 내리고 육조가 직접 왕한테 보고를 하게 되면서 결합하는 형태가 왕이 육조에다가 직접 연결된다라고 해서 육조직계제라고 하는 거죠. 재밌네. 그러게요. 그러면 육조직계제는 반란을 일으켰던 왕들이 그러면 조선시대 초창기에 반란을 일으켰던 왕들이 누가 있었냐면 왕자의 난으로 올라갔던 태종과 여러분 혹시 관상이라고 하는 영화 보셨어요?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대단하다 진짜. 아 이런 거는 근데 진짜 안 해도 그렇지 외워지지. 이정재. 그 말을 한 이정재가 수양대군. 수양대군 세조로 맞아, 왕에 오른 일이 사람이라 맞아요. 그 사람이 세조죠, 바로 이 세조. 육조직계제를 선택하는 왕들입니다. 이것만 알아도 잠깐만 아까 선생님 태종이라고 하셨는데 세조예요? 태종과 세조 아 둘이 두 사람이 그러면 눈이 잘 안 보이셔가지고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근시라서 이렇게 눈이 0.1이에요. 적은 이거 봐 이거 가까이 이렇게 봐야 돼서 그러면 아까 이정재 씨가 연기했던 게 세조라는 말씀. 맞아 세조죠. 수양대군? 이 왕자의 난을 주도했던 인물이 향처의 5번째 아들이었던 육룡이 나르샤에서 유아인 씨가 연기를 했던 이방원입니다. 와! 어떻게 이렇게 잘알아? 이렇게 잘하는데 우와 뭐야 이방원이 누구야? 진짜? 그 이방원 형이 그 다리에서 이거 맞아요. 날리지 않아요? 맞아요. 조선을 나안 건국하는데 봤어. 손에 나안 피를 봤어. 묻히면서 오작교인가 거기서 날려 이거. 오작교는 까마귀가 난 만들어준 다리 아니야? 오작교. 선주교. 네. 아무튼 다리야 아무튼 다리. 조선에서 가장 똑똑한 천재들만 모아놔서 나를 가르치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가지고 현명한 사람을 모을 집자를 써서 지편전! 맞아요. 지편전을 설치한 거죠. 가장 빠르게 배신했던 사람 이름이 있는데 굉장히 빨리 쉬어 터지는 나물 이름으로 숙주. 숙주나물입니다. 야. 세종이 계속해서 은퇴를 하고 싶어 하는데도 은퇴를 안 시켜줬던 사람이 황희! 황입니다. 황희 전술. 이거를 이제 나라를 통치하는 것 자체가 자기 혼자로는 너무 힘드니까
그때 왕세자로 책봉했던 게 광해군이었어요. 오. 영화 이병헌 형이요? 맞아요. 영화 광해에서 그러니까 광해 자체는 아버지랑 같이 조정을 나눠서 가지면서 통치를 해 나가기 시작한 거죠. 근데 여기서 엄청난 반전이 있었던 게 일본이 유일하게 생각하지 못했던 변수가 이 전라도를 지키는 좌수사가 이순신 장군이었다. 최민식 형. 야 이순신 장군 여기서 나오시는 거. 근데 이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와중에도 일기를 쓰셨어요. 이게 난중일기. 실제로 내려고 했는데 선생님 미안한데 그거는 모르면 진짜. 난중일기는 알죠? 난중일기는 알아요. 마지막으로 들어갈 왕이 성종인데 조선시대 최고의 법전이 뭐였을까요? 경국대법전. 경국대전입니다. 너 어떻게 알았어? 몰라 나 왜 알고 있어? 아니 이게 보면 어렸을 때 어디서 본 거 같은 게 경국대전? 경국대전이 경국대전. 조선시대 경국대전이 최고의 있고. 근데 원희 학생 혹시 궁금한 거 없으세요? 너무 조용해서. 글씨가 안 보인대요. 그게 아니라 저는 세종에 관한 영화를 2편이나 찍어서 스토리가 그대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뻥치지 마 형. 나는 왕이로소이다라는 영화가 세종이 왕이 되는 영화였고 얼마 전에 찍은 천문이라는 영화는 그 장윤실과의 얘기가 있는 그렇죠. 맞아. 아는 내용이야 그럼? 영화를 찍어보니까 재밌어가지고 그냥 듣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요? 오늘 수업이 끝났어요? 사실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였고요. 근데 재밌다. 아 근데 진짜 쏙쏙 잘 들어오게 진짜 잘 가르치신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10분 동안 공부를 할 시간을 드리고 시험을 볼 거예요. 싫어. 10분 시험. 시험지를 나눠드릴게요. 아 나 근데 광해 나 적혀 있는 거 광해 이병헌 이순신 최민식 양반 7% 이 양반이 저 양반이. 오늘 만약에 꼴찌잖아? 꿀찜이요. 만약 꼴찌 나오면은 형 나 지금 이사 가야 되잖아. 집 내다 놨단 말이야. 꼴찌 집에서 나 며칠만 신세진다. 형이 꼴찌하면 어떡할까? 형이 꼴찌하면은 형이 꼴찌하면 어떡할래? 형 이사 가기 전까지는 나랑 미우새 계속 같이 나와. 형이 이사 간 집에 우리가 좀 들어가서 살게. 그래. 형이 꼴찌하면 진짜 우리가 형 집에서 형 집 이용권을 그렇지 우리한테 줘. 숙박권을 진짜 하루씩 와서 잘 수 있게 해줄게. 나도 한번 갈게. 진짜. 내가 꼴찌하면. 나도 한번 가고. 우리가 꼴찌하면 우리가 꼴찌하면 되고 얘네 집까지 주고. 다 꼴찌네 집에서. 오케이 꼴찌 이용권. 또 저녁을 먹겠지? 항상 저런 생각을 많이 하죠. 와 김치 많이 먹는다. 난 완전 편식왕. 여기 있는 거 다 내가 안 먹는 것들이. 김치도 안 먹어? 야 그거 나 좀 버려. 진짜로. 먹어볼까? 맛있겠다. 다음 너네 찍지. 웃기는 짜장이네. 아 맛있겠다. 야 이거 나눠 색깔. 잘 먹네. 맛있다. 내년이면은 내년도 아니라 3개월 있으면은 38 광땡. 우리 이제 만나기로 얘기하자. 아예 0.8 못 가야 된대요. 그게 약간 옛날 느낌 나요. 아 그러니까 요즘 세대가 옛날에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백수아리 80대 같은 거야? 젊어 보인다고. 옛날 우리가 지금 이제 38 되면 옛날에 28이라고 생각하면 돼. 말도 아니야 말 같지도 않아. 아니 0.8. 아 10살 못해. 10살 빼자 그냥. 형이 빼고 싶다고 빼는 게 아니야. 내 아직 신재 나이는 20대 느낌 나거든. 누가 정해주는 거지? 내 나이인가? 넌 몇 살 때 결혼하고 싶어? 마흔 전에 하고 싶어. 나도 옛날에 그랬는데 지금 40이야 이제. 생각해보니까 이제 아버지도 그렇고 이제 연세가 있으시고. 그러니까. 독백. 너 몇 살 때 결혼했고? 아 그래서 내 주변 형들이 9명, 8에서 9명 형이 늦게 해라. 왜 늦게 해야 돼요? 라고 하니까 요즘 시대가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20대에 결혼해서 한 사람이랑 80년을 산다는 게
왜냐면 그 형들도 다 늦게 했어? 그 형들이 20대 후반에 한 거지. 그래서 약간 후회하는 형들이 있구나. 다 갔다 오셨어. 갔다 오셨는데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40대에 결혼을 해야 60년을 사는 게 그게 맞다라는 거야. 오. 형 근데 나는 그게 좀 겁나더라고. 뭐냐면 한 45에 결혼해. 애를 뭐 바로 낳아. 애가 20살이면 내가 65야. 60 좀 그럼 봐봐. 그럼 걔가 또 45에 결혼해서 애를 낳아. 그럼 내가 그걸 보고 손주를 못 보지. 그러니까 손주를 볼 수 있을지가 또 너 걱정이고. 100살까지 살 수 있어. 결혼다라고 정말. 난 150까지 살 것 같아. 아 근데 너무 힘들지 않을까? 근데 그때쯤이면 아니 근데 그거 알아? 그 우리 구글인가 어디서 뭐지? 계산을 때려봤는데 뭘 때려. 2049년인가부터는 안 죽는다는데 사람이. 2049? 안 죽는다는데 사람이. 2049? 원래 지금도 그러면은 야 지구의 인구가 너무 많아지는. 그렇지 이제 그러면 타노스가 나타나는 거야. 나 그런 얘기 들었어. 지금 원래 암이라든지 무슨 병을 다 고칠 수 있는데 일부러 그거를 공개를 안 한대. 야 너 인터넷 좀 그만해. 그거 아니고 그거까진 아닌데 비슷하지? 알약 하나로 기초 대사량을 엄청 높일 수 있는 약이. 그러면 다이어트가 무조건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 헬스장 망하지. 병원 사망하는 거야. 뚱뚱한 사람이 아예 없어지는 거야. 그럼 다 망해. 그래서 그 약이 안 나와. 그래서 아까 얘기로 돌아가면 10명 중에 그 9명 형이 늦게 해라. 아직 그 얘기 안 안 끝났어. 끝났어. 왜냐면 근데 그 유일하게 빨리 하라고 했던 그 한 명 형이 나한테 그랬어. 자기가 제일 행복한 건 뭐냐면 밖에 회사 일이 너무 힘들대. 그렇게 끝나고 들어갔는데 나랑 똑같이 생긴 애기가 내가 자는 모습이랑 자는 모습 똑같이 한대. 고개를 이렇게 오른쪽으로 들고 자는데 그 모습에 피곤함이 확 사라진다는 거야. 그렇죠. 근데 나는 어느 순간부터 드는 생각이 다 아기를 보면서 힘을 얻고 아기를 보면서 이 활력소가 되는 건데 다 남편을 보면서 힘을 얻거나 아내를 보면서 힘을 얻는 사람은 거의 없더라고. 애 때문에 산대잖아. 야 먹어. 애 때문에 산대. 아 근데 나도 누나 때문에 조카 만났는데 너무 누나도 귀여워. 그거 나- 마찬가지였어? 야 이거 우리 조카 보면은 갑자기요. 진짜 애 갖고 싶어. 요즘에 가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애는 키우고 싶고. 혼자 있는 게 너무 편한데 어. 생각해봐. 결혼하면 여자친구가 한참 같이 집에서 놀다가 안 집으로 가. 안 가. 나 이제 얘 보내고 혼자 게임도 하고 놀아야 되는데. 불편해. 난 그래서 결혼하면은 아내 방을 하나를 만들어줄 거야. 큰 방을 아내를 주고 왜냐면 할 거 다 하라고 편하게. 그리고 나도 내 방이 따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그래. 그리고 잘 때 같이 잘 때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각방 써서 잘 때도 있고 이것도 필요하다던데. 엄청 큰 거 있어. 우리 매니저 형이 예전에 그 강원도 희철이네 집을 갔는데 희철이 어머니가 말씀해 주셨대. 우리 희철이 이상하다고. 그래서 어머니 왜요? 그러니까 가족들끼리 모여서 중국집 짜장면 시켜 먹자고. 갑자기 짜장면을 시켰대요. 갑자기 나 안 먹을래. 그럼 싫어해. 뭐 먹을래? 짜파게. 최악이다. 진짜 정말 형 진상이다 진상. 나 기억도 안 나. 그것도 봤는데 인터뷰하는데 MSG 뿌리는 어머니한테 형이 저기 엄마 나 성격 어떤 부분이 뭐 장점이냐고. 어머님이 성격 안 좋다고 했다. 이상아 너 큰일 나. 김희철 성격 안 좋아 이러고. 근데 옛날에 비하면 희철이 많이 좋아졌지. 그만해. 그만해. 형이랑 처음 말하기까지 나 한 3개월 걸린 것 같은데. 같이 안 살았잖아. 너. 나가 살았잖아. 활동 같이 했는데 한 3개월 만에 처음 말한 것 같아. 그리고 좀 사람 불편하게 초반에 자꾸 존대. 희철이랑 거의 한 2년 동안인가 서로 사무실에 나오시면 항상 존댓말. 안녕하세요. 항상 존댓말. 안녕하세요. 난 근데 이해 나는 처음 봤다고 형이라고 반말하고 난 이런 거 별로 내 안 스타일도 좋아해. 그렇고 얘 스타일도 그렇고 막 말로 고르는 게 아니라 딱 마주치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다가
그 게임하러 게임bar 갔어. 게임bar 근데 가서 완전 같은 편이 된 거야. 컴퓨터 희철이가 게임을 잘해. 나 재밌었는데. 게임 잘 못하니까.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이거 만드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 예 알겠습니다. 하고 있었어. 뭐 하는데 갑자기 이제 희철 씨 어떡하죠? 저 정수 씨 지금 3시로 가요. 3시로. 그러다가 그래서 전쟁이 막 이제 격해지는 거야. 맞아. 재밌었어. 격해지니까 나중에는 야 몇 시야 몇 시야. 그게 처음이었어. 난 왜냐면 나는 게임하면서 나는 연결고리가 있어야 돼. 그냥 내가 나이 많다는 이유로 반말하고 이거는 날 되게 싫어해서. 그래서 그 뒤로 둘이 나이트 같이 많이 다니고 그 뒤로 둘이 나이트 같이 많이 다니고 많이 다녔지. 진짜 많이 다녔지. 너무 힘들었어. 아니 20살 때 궁금하잖아 막. 지금은 클럽인데 나이트 클럽 막 이런데 난 그거 궁금하지. 궁금하고 우리 연습생이었어. 진짜 데뷔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진짜 내 입으로 말하기 민망한. 그때는 형 잘생겼었잖아. 잘생겼다는 이유 하나로 그냥 그 자리 내주고 완전 그냥 공짜로 막 다 해주고 그랬어. 물 관리 된다고. 막 연습하고 있잖아. 그럼 토요일 날이야. 진짜. 그러면 한 8시 반에 우리 막 그 방음실에서 막 노래하고 있으면은 갑자기 막 전화 와. 뭐 나오라고? 9시까지 와달라고. 맞아. 공짜로 가는 대신 9시까지 가야 돼. 왜냐면 자리 맡아놓고 있어. 그냥 너무 옛날 얘기. 나 왜냐면 요즘에 옛날 게 많이 부활하고 있잖아요. 레트로. 부활했으면 좋겠다. 나이트클럽? 나이트클럽 그 시절이 뭐하는 된거 같다. 지금 나이트클럽 있긴 있어. 왜 요즘은 클럽에서 거의 EDM 팝 이렇게만 나오는데 우리 나이트에는 나이트 댄스 춤췄어요. 그러면은 굉장히 이게 가족적이서 우리가 옆에서 살랑살랑 춤추고 있으면 거기 노란 머리 남자 잘생긴 분 나와서 춤춰주세요. 메인 스테이지에서 막 춤추고. 근데 무슨 노래가 많이 나왔어? 그때는 버스 자자 안에서 자자 버스 안에서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새벽 4시 5시 되면 이제 닫아야 되거든. 그러면은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그 노래 나오면 이제 정리하고 재밌다. 그러면 이렇게 놀다가 이제 안주가 없어. 그러면은 이 빨간 그 등을 이렇게 들면은 저기서 웨이터가 이 등을 보면은 봤다는 신호로 라이터를 착착 켜. 그러면 갈 때가 이러면서 그리고 그때 이제 내려. 난잘 모르겠다. 나이트클럽 많이 그래서 그때는 나 진짜 나 인기 많았어. 나이트 안 가봐서 그래 얘네는. 추억이 없어서. 야, 근데 나이트 나이트 한개 재밌겠다. 진짜. 나이트 한개 재밌겠다. 마이크. 야 근데 진짜로 보면 우리가 나 동해 중학교 때 만났었고 동해 여기 전 빼기 전에. 중3이었었지. 여기 정이 하나 있었지. 희철이가 우리 나 20살 겨울. 규현이가 이제 아예 다 커서 23살 형이 인사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시원아 내가 너 처음 언제 만났었지? 나 시원이 고등학교 때. 2003년이면 몇 살? 오. 그때 봤을 때는 우리가 야, 군대 갔다 올지도 몰랐었고. 진짜. 그렇지. 야, 진짜 나 특이랑 연습생 때는 재밌었는데. 38이야 이제. 왜 맨날 모이면 옛날 얘기만 해? 요즘 얘기 좀 하면 안 돼? 왜 그런지 알아? 옛날 사람이라서 그래. 야 그럼 우리 여기 멤버 중에서 누가 제일 먼저 장가갈까? 진짜로. 야, 사실 뭐 나만 뭐 미우새 그랬는데 여기 다. 우리 순서대로 가자. 근데 야, 신동이는 한번 갔다 온 줄 알아. 그래, 나는 이제 애 잘 크냐고 자꾸 물어봐. 우리부터 가야 된다고? 순서대로 가자. 야, 얘가 나보다 9일 빨라. 없어. 아니, 너는 진짜 결혼할 마음이 있어? 용기가 진짜 근데 많게. 엄마나 이제 아버지가 나이가 드시면서 맞아 부모님께서 생각이 좀 바뀌었어. 나 원래 비혼주의자. 맞아 비혼주의였었어. 왜냐면 나도 사실 나도 막 결혼 생각이 있다기보다는 부모님께서 연세가 드시니까 그러니까 나도 결혼을 해야겠다 이 생각이 들어. 근데 진짜 그게 효도야. 나도 나중에 내 자녀가 빨리 결혼해서 손주 이렇게 낳는 거를 좀 보고 싶어. 아니야 이거는 결혼은 오로지 나를 생각을 하고 결혼해야지 부모님을 생각하고 결혼하면 근데 약간 특이한 게 내가 약간 좀 이제 세월의 그런 것들을 느끼는 게 형은 옛날에
되게 결혼에 대한 로망이 많았고. 로망이 많았어. 없어. 나 아예 없었어. 나는 내가 결혼 어떻게 해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야. 나는 대놓고 난 결혼 난 천년만년 그냥 이렇게 아이돌로 연예인으로 살고 싶다고 했는데 나 형이 나한테 완- 이렇게 결혼에 대해서 완전 바뀌었어. 좋아하는 그 그 다음에 이제 다 애 낳은 다음에 걔네들로 슈퍼주니어 또 할 거야? 안 해. 슈퍼 죄송합니다. 슈퍼 그거 저거야. 슈퍼주니어 주니어. 그럼 슈퍼주니어야? SJJ? 애기들끼리. 자녀가. 근데 자녀가 연예인 한다 그러면 연예인 다 시킬 거야? 나는 작사 작곡 쪽. 그러니까는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데 수입도 괜찮고 편하게 살 수 있게. 왜냐면 나는 연예인에서 솔직히 굉장히 행복하거든. 근데 이걸 웬만한 성격으로는 사실 이게 힘든 사람도 많으니까 굳이 내 자식한테까지. 그래 그럼 너는 작곡가, 규현이 너는? 저는 그냥 공부는 안 시킬 거예요. 그냥 하고 싶은 거 시킬 거예요. 왜? 너 아버지가 학원 강사하시면 학원 원장님 하시면서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었지. 입시. 입시 스트레스. 예전에 규현이가 그런 얘기 한 적 있었어. 나도 그냥 공부 그냥 대충 하고 싶은데 우리 아빠가 학원을 하시는데 너무 공부 못하면 또 안 될 거 같아. 내가 학교를 못 가면 그 학부모들이 뭘 믿고 그 나한테 믿고 있어가지고 대단한 나는 만약에 애를 낳으면 너는 골프 선수를 시킬 거야. 얘 요즘 골프 쳐서 그렇지. 골프 선수랑 결혼할 것 같아. 그럴 수도 있지. 뭐 근데 접점이 있잖아. 근데 지금 약간 모습 강남이랑 좀 비슷해서 이제 강남 같아. 강남 스타일. 형이 책임져. 시원이 아들 국회의원? 왠지 좀 정치 쪽으로 생각 있을 것 같아. 저거 뭐지? 너 하는 거 유니버셜 그거. 유니버스 아니고. 유니셰프 그거. 야 그러면은 만약에 시원이가 그 선거 나가면 우리 뒤에서 이거 이런 거 해야 되지. 저거 야 저걸로 하면 되네. 동해은혁이 노래로 딱 시원이가 올라오면 내가 떴다면 다 외쳐 국회의원. 내가 떴다면 다 외쳐 국회의원. 미리 표 한 번 땡이야. 근데 네가 정치하다가 잘못되면은 사과한 다음에 쏘리. 투표는 어디서 해요? 광화문에서. 우리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 먼저 할까 그러면? 재밌게 하자. 빨리 좀 봐줬으면. 아 왜냐면 야 우리 아니 솔직히 가위바위보 한번 해보자. 우리 늘 그랬었잖아. 우리 사다리 타기로 일어나는 순서 뭐. 책임감을 갖고 빨리 결혼. 그냥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 먼저. 그냥 한번 해보자. 아니 결혼은 성스러운 거니까 이긴 사람. 이긴 사람. 이거 진짜 아니 근데 이거 대박. 만약에 이겼는데 그 사람이 진짜 제일 먼저 하면 대박이다. 근데 우리 늘 그래도 늘 뭐든지 어려울 때 가위바위보. 그럼 기간을 좀 정하자. 여기서 지금 이기는 사람은 3년 안에 가는 거야. 3년 안에? 3년 안에 못 가면 재수 없는 거야. 3년 안에 못 가면 재수 없는 거야. 야 이거 너무 나빴어. 3년 안에 못 가면 삼재. 그러면 우리한테 100만 원씩 주기. 뭐? 그럼 그 정도 괜찮지 않아? 이게 얼마야? 야 100만 원 쓰는 거지. 특경이 줄 수 있을 것 같아? 야. 아니 그 형은 온다. 묻어놓고 아니 이 형은 하자. 아니 이 형은 그러면 결혼해. 이 형은 그럼 결혼해. 걱정 안 해도 돼. 미쳤다 미쳤어. 진짜. 100만 원씩 주기 싫어. 야, 친구가 없는데 1등한 사람은 멤버들이 좀 책임지고 좀 소개도 시켜주고. 좀 책임져줘요. 진짜 령호가 뭐 밀어주기도 하고. 진짜야. 좋아. 자 안 내면 이긴 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와! 야, 불량 빠져. 야, 이동해, 야, 이동해 형, 야. 가위바위보. 와!